번째는 이번 스케일업이란 주제에 딱 맞는 스타트업 성공 사례인데요. 국내 유방암 예후 진단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젠큐릭스의 조상래 대표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젠큐릭스는 성장 가능성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진단 키트가 국가기관의 정식 판매 허가를 취득하는 등 K바이오의 신화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상래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젠큐릭스 조상래입니다. 먼저 세계지식포럼 스타트업 세션인 트라이 에브리띵과 한국청년스타트협회의 진입포럼 협업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암 분자 진단 기업인 젠큐릭스도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 10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VC 투자를 통한 스케일업을 거쳐 작년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2의 도약을 위해 분자진단의 영역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기술 제품 개발을 목표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전과 사람,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업가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성장을 함께 할 정예의 창업자 팀을 꾸려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전과 목표를 스피디하게 이뤄나갈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와 타 회사와의 협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회사 보유 핵심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2번의 창업 경험이 있습니다. 상장사회 잘못된 M&A로 끝내 폐업을 했지만 제가 2006년 첫 번째 창업을 한 NRDO, 노 리서치 디벨롭먼트 온리 컨셉의 바이오 임상 개발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후 투자사 연대보증으로 남은 건 빚뿐이 없던 시절 제 길을 모색하며 2011년 2번째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젠큐릭스입니다. 2번의 창업 당시 벤처 캐피탈의 투자 기류는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기보다는 이미 죽음의 계곡을 건너 스케일업이 된 프리 IPO 기업의 투자가 주로 몰려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여 사업의 실패는 곧장 창업자 개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2006년 창업 전에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지분 투자를 직접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엔젤 투자 이후 바이오 투자를 원하는 상장사들에게 이들 스타트업들에게 소개하여 지분 투자와 M&A를 소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대학의 랩벤처들을 많이 컨설팅하다 보니 대부분 제대로 된 임상개발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치우쳐 아까운 초기 자금을 소진하여 사정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 가물서 힘들게 버티던 화초가 단비를 맞아 살아나듯 새로운 동력을 얻어 이후 대나무 자라듯 성장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5-6년 운이 좋게도 당시 바이오 열풍으로 인해 큰 투자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훈수들 일이 많다 보니 제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큰 선배 스타트업들의 수많은 시행착오 없이도 진도를 잘 나갈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당시에 거의 국내 최초로 NRDO 모델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물질들을 라이센스인하여 임상개발을 통해 밸류를 높여 제약사에게 판권을 대파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사이드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막상 해보니 선배 창업자들께서 거치신 고난의 시간을 새롭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창업은 당시에 한국에 없던 NRDO 비즈니스 모델이라 두 번째 창업은 국내에 제품이 없던 유방암 예후진단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가 매우 쉽지 않았고 투자자를 설득하느라 고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고전은 했지만 엔젤 및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비전을 믿어주는 귀한 투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을 위한 엔젤 투자, 팁스 프로그램이나 시리즈 A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VC들이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투자 생태계의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창업하자마자 엄청난 밸류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여러 케이스가 생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점차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창업과 엑싯을 통한 인력과 자본의 선순환이 한국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설득하여 투자를 받는 행위 자체는 언제나 매우 어려운 목표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비전과 사업 목표를 갖고 고객을 만들어 기업이 궤도에 이르기까지, 즉 기술의 완성과 시장 진입, 매출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CEO에게는 펀드레이징이 가장 큰 미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스타트업의 펀드레이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스케일업에 필요한 인재 및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는 AI 기업을 보면 인재 확보가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바이오 스타트업도 초기 투자금을 신약 개발의 경우 프루브 오브 컨셉에 집중하여 이를 성공시켜야 다음 라운드 펀드레이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연구를 책임지고 완수할 키맨 확보가 관건인 것입니다. 창업자와 함께할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인재 확보가 되어야만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자금으로 기업의 첫 번째 마일스톤을 성취해야만 다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실 유망 스타트업도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을 넘어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스케일업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스타트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이 매출이 일어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술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 자금 및 인재 유치의 반복 사이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케일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을 이뤄나간다 생각합니다. 최단 시간에 스케일업을 이뤄내기는 모든 기업과 CEO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도전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ICT 기업 중에는 도전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스케일업에 성공해 창업한 지 수년 만에 엄청난 규모의 M&A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케일업 이후 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추구하여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는 훌륭한 기업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뤄냈을 때 기업가로서 다음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회사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창업자가 성장한 기업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또한 창업자가 자신의 꿈과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를 더욱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M&A나 전략적 파트너를 이루어 바톤 터치를 하여 엑시트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엑시트 이후 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연쇄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로 변신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돕는 멘토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인재와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업 대표님들 모두가 미래의 멘토라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큰 변화 속에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가는 혁신 기업의 등장과 성장을 보면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사업 환경 및 트렌드 문화 규제의 변화는 기업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있어서도 이들 환경 변화는 큰 변수인데 생존과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기술과 제품이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스타트업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가올 미래의 시장을 선도할 브레이크스루 기술과 제품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뤄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기존 비전과 목표가 기술 변화의 물결에서 레드오션의 기미가 보인다면 도전적 과제로 목표를 전환하여 혁신과 돌파로 대담하게 나아가야 생존의 기회가 열린다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라는 말과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혁신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젠큐렉스의 경우 지난 10년간 유방암 예후 진단, 암 동반 진단 분야에서 아시아 최초, 한국 기업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제품들을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암 환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항암제입니다. 잘 쓰면 말 그대로 약이지만 잘못 쓰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독이 됩니다. 환자들은 저희 젠큐릭스 진단 제품을 통해 맞춤형 항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여와 남용을 막거나 환자에 꼭 맞는 항암제를 선택하게 하여 각종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NGS라 불리우는 차세대 연기서열법 기반의 암 진단 패널 회사를 2015년 대기업인 KT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한국 최초의 식약처 허가 NGS 제품을 개발하였고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마쳤습니다. 젠큐릭스의 미래 10년의 화두는 암 조기 진단과 홈테스트 분자 진단 제품입니다. 암 조기 진단 분야에서는 현재 디지털 PCR 기술을 이용하여 혈액에서 편리하게 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정확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홈테스트 진단 분야는 정부의 지원으로 가정에서 개인이 간편하게 감염성 질환 검사가 가능한 정확도 높은 혁신적인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도가 높은 홈테스트 코로나 분자 진단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출시하여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아닌 기술 구현과 시장의 접근 전략이 브레이크스루 한가 아닌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제품 개발을 바라보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기술들과 장비,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또는 대학 연구자와의 활발한 협업, 나아가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M&A 및 투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작년 코스닥 상장 이후 곧바로 진단장비 영역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광학 기술을 가진 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였고 미세유체 역학을 이용한 혈중 암세포 포획치과 장비를 개발한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였고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정보과제를 통해 요소 기술을 가진 여러 대학 연구자들과도 깊은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브레이크스루, 즉 혁신과 돌파가 회사의 중심 철학이 되어야만 젠큐릭스를 포함한 기업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새로운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 대답을 한 신약개발 상장사 기업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 회사는 뇌혈관 장벽, 브레인 블러드 배리어 BBB 투과율을 크게 높인 이중항체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의 현재 라이센싱 아웃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사 컨퍼런스 스피커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주도하여 명성이 높은 한 해외 전문가를 모셨었는데 신약 개발자의 필수적인 태도로 be brave, be bold, 즉 용감하고 대담한 도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벤처 정신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평소에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에 꽂혀 있던 저는 여기에 브레이크스루를 더해 브레이브, 볼드, 브레이크스루, 즉 BBB를 회사의 철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가져가면 매우 좋겠다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뇌질환 신약 개발의 난간으로 불리우는 뇌혈관 장벽 BBB 투과와 겹쳐 매우 재밌어는 하셨는데 회사 모토로는 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BBB가 매우 마음에 들어 현재 젠큐릭스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 회사 내부로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나 주변 스타트업에게도 이 단어를 즐겨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SM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아이젠 사이언스, 블랙소젠, MXT 바이오텍, 파운트, H2, 라메디텍, 아토모스, 엑셀 세라퓨틱스, 스페이스뱅크, 블루엔트, 시즐, 팀메멘토 모두가 미래 포텐셜과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자들의 러브콜과 큰 투자가 끊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계신 각 분야에서 BBB 정신으로 용감하게 도전하여 혁신으로 나가를 돌파하고 새로운 글로벌 사업의 장을 제일 먼저 열어나가는 성공한 스타트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스케일업에 성공하여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 후배 스타트업의 멘토가 되어 성공의 경험과 씨앗을 나누는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을 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니포럼과 트라이 에브리싱 프로그램이 위대한 스타트업의 탄생을 이끄는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성장 플랫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경험담까지 다양하게 들려주셨는데요. 기조연설해주신 조상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